네,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뒤에 또 어떤 내용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종목 진단 좀 들어가 볼게요. 정말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실 건데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요? 네. 네, 이거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반토막. 가격이요? 20만 5천 원에 네, 비중은 10%. 네, 한참 알겠습니다. 됐어요. 한참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40만 원도 넘었던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한참 잘 갈 때만 해도 내려올 때 샀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오래전도 아니고 지난해 초쯤만 해도 40만 원을 넘어섰던 종목인데 그때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그 고점 대비 70%가 넘게 빠졌어요. 네. 그래서 11만 원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 40만 원 찍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거고요? 내려올 때 샀는데, 근데 더 떨어졌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조금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나을지, 저는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지만은, 예. 업황이 별로 안 좋으면은, 네. 그냥 수평 이동을 하던가 네. 현금화 시킬 생각도 있거든요. 과감한 판단을 내릴 각오는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네, 더 살 수도 있고. 근데 예. 업황이 금방 돌아설 것 같지가 않아서 4분기도 적자 예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자, 이제 네.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가져가 볼 텐데 이 네. 불확실성이 참 커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봐야 되는지 이 점 한번 챙겨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유화. 사실 지금 매수하셨던 시점만 해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던 시점이어서 많이 내려갔다 싶으셔서 들어가셨을 텐데 거기서 거의 또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유화 앞으로 다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그 전망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손실을 더 줄여갈 수 있는지 혹시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죠. 자, 최특기 전문가님, 대한유화입니다. 좀 손실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이 종목? 네, 제가 하나하나 네. 수평이동부터 해가지고 또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 전화 주신 분한테 제가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대한유화 우리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 보면 어때요? 정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게 이제 이 종목에서 표현될 정도로 솔직히 40만 원이니까 내가 산 20만 원 이 가격 위에서 반 떨어졌어. 충분히 사볼 만해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 가격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줄줄줄줄줄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완전 대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뭐 대바닥일 가능성은 있지만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막 추세적으로 막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일부 있죠. 시장이 깨져도 가는 종목은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냥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한유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할 때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좀 소외받은 거죠. 소외받은 거 얘만 그럴까요? 반도체 요새 조금 올라가지만 그들 종목군들도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제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없어. 대신 그냥 어리버리한 이런 애들이 그냥 팡팡팡팡 치우고 가면서 뭔가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얘의 실적 정말 안 좋아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지만 일단 연초에 얘의 컨센서스 영업 적자 한 670억 잡아놨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번 달 그러니까 3분기까지만 해더라도 거의 800억이 넘어가요, 적자가. 근데 4분기까지 적자, 그러면 1000억 이상 간다면 얘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 다음엔 좀 좋아질 거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 물론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일단 거의 그 대형주 아니면 좋은 종목 이들 종목군들은 앞으로 한 번 더 제대로 떨어지는 아직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떨어져 봐 내가 살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아직 시장에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 시작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일단 미국 입장에선 경제 굉장히 거의 견실하기 때문에 금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그네들이 올리는 환경에는 고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좀 오늘은 나 혼자 하니까 좀 거시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찌 보면 오늘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짧게 했어요. 왜?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근데 오늘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측면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이 왜 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까?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장에 돈 푸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학자금 대출 이게 진짜 확정돼서 풀어지게 되면 내가 1,000만 원 대출이었는데 500만 원 깎아준대. 그럼 어떻게 돼? 나 그냥 돈 번 거 같아. 그럼 소비가 어떻게 돼요? 진작되겠죠. 자, 고용이 왜 안 깨질까라고 했을 때 트럼프 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화했는데 바이든 정부 똑같아요. 이민 정책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색 인종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게 뭐죠? 미국 들어와. 내가 세제 혜택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 이러면서 많은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그런데 노동 인력이 부족해. 왜? 이민 정책에 의해서 들어오는 없어요. 값싼 노동력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 올려가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해. 이렇기 때문에 고용 못 잡지 물가 못 잡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떻게 돼? 굉장히 견고해. 그러니까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체력 안 좋은데 자꾸 올리니까 나는 그냥 할 수 없이 올려요. 그러다가 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거냐? 반드시 나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거고 저는 기본 베이스가 1900 거래소 1900까지 보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더 데미지가 더 커버리면 1500도 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아주 내가 미치지 않고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시장 환경이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얘를 추매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주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지 1주, 2주 올라가면 그 다음은 고점 나오고 떨어집니다. 자, 그럼 차트 놓고 우리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 지금의 위치를 놓고 보면 얘도 그냥 시장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일단 12만 원까지는 그냥 갈 수 있어요. 나름대로 수급이 지금 괜찮아요. 얘 수급을 보면 기관 중심으로 얘를 끌어가고 있거든. 외국인은 그냥 어찌 보면 좀 관망하고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도 조금씩 어찌 보면 좀 소외된 종목입니다. 소외되었다라는 건 누군가가 조금만 작업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가격 한 13만 원에서 13만 3천 원 가게 되면 더 가기 위해서는 또 조정 나오고 막 방황할 거예요. 그러면 종목 교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했는데 가급적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 해야지 했더니 오히려 더 빠져. 그럼 안 하는 힘만 못해요. 그래놓고 내가 이거 종목 교체한 다음에 1년 있다 봤더니 엄청나게 올라갔어. 아이고 내가 그때 갖고 있었을 걸. 이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종목 교체할 때는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애 그런 애 쪽으로 해야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올라갔을 때 그게 나를 더 화나게 하고 주식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향을 못 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 이동이라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해야 할 땐 반드시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시장의 변화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시장이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내가 보는 13만 원, 13만 3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로 사, 우리 개인 투자자들. 왜? 계좌에 돈이 있으면 막 좀이 쑤셔가지고 뭘 사더라도 사가지고 단돈 10,000원 있는 거 1,000원짜리 10주까지 사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야지 속이 편안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산다고 바로바로 수익 아니거든요. 시장에 많은 변동을 줘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일정 부분 올라가 좀 꼭지일 것 같아. 거기서는 뭘 매매하면 안 돼. 오히려 현금화해. 그래 놓고 모두가 막 공포스럽게 또 막 떨어뜨리면서 이전 저점아. 그럼 거기서는 과감하게 내가 뭘 살 건가 그때 사면 돼요. 사가지고 1주, 2주 물릴 바에는 내가 현금화 만들었지만 이거 내가 마이너스 50% 손절 쳐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왜 내가 지금 현금 갖고 있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봤더니 뭐 오늘 2,200개 중에 그래도 절반 올라갔죠. 그 중에 하나 잡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현금 만들었을 때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아니 뭐 앞으로 내가 이 대한유화 팔았더니 1년 있다가 뭐 한 30% 올라가, 40% 올라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뭔가 종목을 한 달 있다 사가지고 아니면 2달 있다 샀는데 그때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보일까요? 보입니다. 오히려 좀 떨어져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종목을 보면 이놈이 좀 눌리지만 가능성이 높네, 이런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꾸 근시안 쪽으로 내가 오늘 뭘 사가지고 뭘 수익 내야 되는데 조급하면 오히려 엇박잖아요. 안 될 땐 조금 더 뒤로 물러나가지고 좀 시장과 종목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13만 원 그 이상 되게 되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여기서 팔고 딴 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뭐 한 1년 기다렸는데 2년 더 기다리지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종목 2,300개, 그 중에 매년 상장 폐지 관리되는 건 1%, 23개, 그 정도의 종목만 문제가 돼요. 그 외의 종목 견실하다고 한다면 결국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될까요? 100%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 힘들지. 하루도 힘든데 1년, 2년을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장기적인 텀까지 보면서 나 얘 보유할 수 있어. 보유하세요. 수익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면서 전략들 챙겨봤는데, 일단 뭐 길게 진짜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쭉 보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또 내려갔을 때 그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참고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 더 답답하면 오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대한유화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뭐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 진단 프로그램 저희 진행할 때마다 진단 들어오는 것들이 뭐 최소 30% 아니면 뭐 50% 이렇게 손실난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고, 이럴 때 그리고 그냥 막연히 지켜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진단 받아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잠시 유튜브 채팅창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 중에 특히 이 지이크님께서 기사 한 가지를 전해주셨는데, 노벨상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 시대를 연 과학자 3명이 물리학상의 영예를 받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양자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양자컴퓨터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한때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가 좀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이크님께서 올해 양자 관련주 제대로 오른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그마님께서는 양자통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양자의 기본적인 원리랑 이게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까? 약간의 의구심. 마그마님 이야기하시는 거 조금 보니까 이과신가요? 양자에 대한 이해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짜짜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태규 전문가님 나오셨네요 하면서 굉장히 전문가님 반겨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도 오셨습니다. 양자가 두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양자가 아니지 않나요? 자, 그리고 아몬드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서 현대해설 종목 진단 보내주셨어요. 테리님께서는 양자 이야기 하시다가 양향자 씨도 아시죠? 양향자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채팅창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종목 진단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통해서 블레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올 한 해 참 많이 거론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사조 동화원이죠. 1185원의 8% 비중.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터지고 나서 사료, 비료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조 동화원인데, 얼마 전에 고점 나왔을 때는 봄에 2,765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승했던 고점 대비 지금은 쭉 내려와서 상승폭 모조리 반납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60원. 매수 가격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드리죠. 자, 최태규 전문가님, 사조 동안입니다. 올라갔던 폭 다 내려왔는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사료 같은 종목은 올 초에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번 히트했죠. 네, 지금 이름 바꾼 뭐 카나리아 바이오인가 그 종목부터 한일 사료까지 엄청나게 시세 주면서 우리 사조 동화원도 같이 배합 사료 쪽이다 보니까 한번 올려줬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죽어가는데 일단 먼저 예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한일 사료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일 사료 차트 지금 살아 있어요. 예, 한번 움직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전처럼 엄청난 그 랠리를 보여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얘가 요런 차트를 만들어 버리면 일단 한 9,500원까지는 열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얘가 일단 한번 치면서 여기까지 가게 되고 얘가 또 신고가 나올까요? 라고 할 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작업하고 나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개월 만에 이거의 절반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한 번 또 뭐 전쟁, 뭐 가을철, 뭐 추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뉴스 한번 통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번 또 올라갑니다.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한일 사료하고 이제 같이 놓고 보면서 얘가 9,000원 넘어가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얘는 차트가 좀 깨져 있죠? 차트가 깨져 있어. 그럼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항상 얘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가. 이게 얼마냐면 1250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볍게 수익 나오겠죠? 가볍게 수익 나오고, 한일 사료가 좀 세게 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또 열려버리는 거니 1,400원까지. 그래서 위에 있는 241 이평선 아니면은 뭐 한 1,400원 이 자리까지 1차, 2차 목표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은 여기 캔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때요? 위아래 변동 없이 그냥 졸졸졸졸 가고 있어요. 그죠? 졸졸졸졸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또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움직이지?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 가능성은 있니? 이제 어느 정도 추수 막판이기 때문에 한번 뉴스가 나올 수 있어. 이 전쟁 났는데 생각보다 곡물 작황 좋아가지고 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급락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작황도 어렵고 기후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수확 이거 많이 어렵네요. 이러면 어때요? 급등 나오면서 그날 매도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그건 보기 싫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볼래요 라고 한다면 한 1250원까지 한번 보면 되고요. 조금 분위기가 업돼 버리면 14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조 동화원 살펴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쪽이 그 우크라이나 쪽이 워낙에 큰 곡창지대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곡물 관련된 사료 비료주들 정말 난리가 난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일 사료 같은 종목이 참 대표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차트가 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떤 뉴스가 좀 보도가 됐을 때 한일 사료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를 타게 되면 사조 동화원도 같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뉴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더불어서 주가 가격 측면에서만 딱 놓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사조 동화원은 1250원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분위기 타서 약간 더 열어놓고 본다면 1,4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손실 보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수익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블레스님의 사조 동화원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블레스님의 종목 진단 살펴드리고 나서 바로 블레스님이 감사 인사 전해주셨네요. 유튜브 채팅창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라고 참고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레스님의 감사 인사 나왔고요. 자, 그리고 뚠뚠이님께서는 아까부터 말씀은 없으시고 고양이와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 이모티콘 계속 보내주시네요. 어쨌든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이야기 계속 이어지네요. 꽃방호님께서 반갑습니다. 꽃방호님 100%의 그분이시죠. 양자의 시대인가요? 입양 열풍이 불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꾸 해주시네요. 박서영님 모델 솔루션 종목 진단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 꽃방호님 양자라는 건 두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서당을 좋은 곳으로 다니셔야지. 서로 해석이 분분하게 좀 나오고 있네요. 자, 블레스님 저한테도 푹 쉬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아무쪼록 블레스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연휴 동안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 또 바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은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비중은 지금 물타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한 예. 40%가 되고요. 네, 예.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는 22만 9천 원까지 됐어요. 알겠습니다. 20만 현재 2,000원인데 그보다 조금 위에 있으시네요. 22만 9천 원이라니요. 22만 9천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비중을 늘려오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을 비중을 늘려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게는 예. 제가 살 때는 26만 원 그때 사가지고 또 25만 원에 또 물 타고 또 타고 하는데 네. 지금 너무 떨어지고 지금 19만 20만 원이잖아요. 그러게요. 아마 사셨던 가격이면은 올 초 아니면 작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작년이죠. 예. 그렇죠. 이게 참 기대감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네. 내려가니까 참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그리고明年 1분기까지는 기다릴 생각인데. 예.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에 내가 보니 종목 토론을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상관에서 여러 가지 소문도 나오고 그래서 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나 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이걸 손절해내면 지금 또 한 가지는 삼성 SDI하고 예. LLF 그 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싶은데 두 개 종목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은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가 묻고 싶네요. 일단 종목 교체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배터리 쪽으로. 예.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현대모비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세히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갖고 계시는데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 한번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처럼 현대모비스 반등이 안 나오고 시장이 계속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걸 진짜 갖고 있어도 되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LNF 이렇게 2차전지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실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이런 애들 주가가 영 힘을 못 쓰죠. 뉴스 보니까 좀 괜찮은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완성차가 얘네가 좀 먼저 움직이는 모습 나와야 돼요. 왜? 투심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완성차가 좀 투심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즉 IRA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서 보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나와줘야 돼요. 즉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부가 그냥 좋은
잘 될 거래.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도장 받아와야죠.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도 보조금 받을 수 있어. 해야지. 아이 그래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할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예요. 그걸 믿으면 안.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도장 받아와야지 좀 얘네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주가도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일단 그래도 얘는 현대보다는 조금 낫네요. 차트 흐름이. 자,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 22만 9천 원. 결국 최근 고점만 가게 되면 나름대로 본전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있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 이 왼수 같은 종목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 교체가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조금 가면 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뭔가 IRA 거기서 좋은 뉴스가 나와. 그러면 한번 최소한 내가 매수한 가격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이 맨날 그냥 가능성 하면서 한 달 가고 가능성에서 두 달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봤을 때 잘 가면은 얘도 21만 5천 원 아니면 22만 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이 가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장이 도와줘야 돼요. 시장이 우상향 해줘야지. 그러면 시장이 우상향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10월 달 다음 주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발표 이후 오히려 좀 시장이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일정 부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짜 한 22만 원까지 갔어. 그럼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마음이 바뀌어.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 그럼 내려간 다음에 위에 보면서 내가 저때 좀 팔았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결국은 내가 어떤 결단을 했을 때는 뒤패를 봐야 돼요. 내가 종목 교체할 거, 아까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종목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거 하락했어.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밟혀요. 저거 하면 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종목 교체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거 하락했을 때 같이 하락했지만 얘는 모멘텀도 있고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그냥 시장 역량에 의해서 하락했어. 그러면 이런 애들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돼요. 올라가는 애는 거기서 잘못 삐까닥하면 어떻게 돼요? 우두둑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떨어질 만큼 같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얘는 내가 뭔가 교체하려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타이밍 봐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교체를 하고자 한다면 내 거 하락했어. 그럼 막 올라가면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 그건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럼 2번 죽어. 2번. 같이 빠졌는데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있네. 그런 애 쪽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보면 짧아요. 진짜 강한 놈은 3주 가면은 다 꺾여버려요. 다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고 좀 차트 만들어 놓은 놈들, 그러한 종목군들을 교체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땐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변죽은 주겠지만 좀 더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럼 얘도 최근에 이 3일 전 고점만 치고 가게 되면 분명히 21만 5천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 되게 되면 내가 눌림 신경 안 쓰겠어. 좀 더 가져갈 거야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매도를 했으면 너무 조급하게 뭔가 종목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교체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장이 좀 갖고 있다가 기다려봐요. 무조건 꺾이게 돼 있어요. 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 종목 교체하지 말고 올라갈 때는 내 거를 좀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떨어지게 돼. 최근에 떨어졌을 때 좀 굉장히 좋았어요. 모든 게 싸 보이고 트레이딩 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었어.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연준은 주식시장 올라가는 걸 철저하게 싫어해. 왜?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계좌가 빵빵해지면 나 오늘 집에 갈 때 치킨 좀 살까? 아유, 내가 오늘 밥 살게. 왜? 계좌가 빵빵하니까. 그러면 계좌가 빵빵해서 씀씀이가 크다는 건 물가를 못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아주 철저하게 싫어하고 어떤 형태로든 올라가면 꺾이게 만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2%의 물가,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몇 년 걸리고요. 결국 한 4%까지 만들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다른 국가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이 연준 입장에서 어느 시점 되면 금리 동결하면서 하락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동결 인하 먼 얘기예요. 그네들은 너무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걔네들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영국, 이태리 아니면 다른 국가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로 인해서 미국 역시 타격 받을까요? 타격 받지요. 그로 인한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튼 현대모비스 일단은 21만 5천 원 그 이상 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결정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바꿀까? 그거는 조급해하지 말자. 어차피 현금 갖고 있으면 거기서 또 좀 이렇게 1, 2주 있다 보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절 20% 쳤어. 그러면 한 방에 20%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딱 봐서 5% 수익 내고 빠져. 그래 놓고 그거만 4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커버 되잖아요. 그렇게 짧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계좌에서 20, 30% 빵꾸 안 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없어요. 다 빵꾸 났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잘 갈까 하기 위해서 이제 수평이동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이지만 잘못 전략하면 2번 죽어요. 결국 수평이동할 때 내가 손실 마이너스 20%를 한 방에 복구할 거야.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30%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곡차곡.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 내가 마이너스 20%, 지금 시장에서 진짜 종목 5% 올라가는 거 아주 쉽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조급해하지 말고 반복해서, 그래, 2주에 한 번씩만 내가 그런 종목 트레이딩 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2달이면 커버돼요.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 1년 있어도 계속 번전일 거라면 그렇게 전환해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현대모비스에 관련해서는요, 21만 5천 원, 아니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 가격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뭐 비중을 줄이시든지 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든지, 현금을 확보하든지 결정을 내리셔야 될 텐데, 그때 조급하게 어떤 종목 딱 가야 되겠다,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 SDI나 LNF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얘기까지 다 같이 상세히 말씀드리려면 다음 종목을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쪼록 21만 5천 원 그 정도 가격대까지 기다려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바로 현대모비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 함께 주고 계시는 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께서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장호의 코님 인사 주셨는데요. 지금 토비가 중간에 뭐 어디 수리하러 간다고 하시네요. 토비 어디로 수리하러 가죠? 그러니까 이 꿈꽃도님이 어느 나라에서 수리합니까? 수리남? 이러면서 애드리브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우상향님 힘든 장 전문가님 덕분에 늘 위로받고 있습니다. 오늘 최태규 전문가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는 분이 나타나 주셨고요. 가자님 종목 진단 2가지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쪽에서 짜짜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짜짜로님은 삼성전기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15만 4,500원이고요. 비중 많네요. 47%입니다. 삼성전기가 사실 뭐 그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높은 주가에 매수하셔서 비중을 좀 늘려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 기대감 붙어서 다 이제 가나 싶었는데
시장 내려오면서 또 빠졌습니다. 아, 삼성전기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기 종목 진단 도와드리죠. 전문가님, 삼성전기입니다. 얼마 전에 뭐 10만 8,500원 뭐 저가 찍고 나서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뭐 반복된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게 한두 개예요. 얘도 뭐 고점이 22만 3천 원에서 지금 11만 9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곡소리 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 얘는 못 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생하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잘 갈 때 봐봐요. 얘 잘 가요. 삼성전자 누우면 그냥 같이 누워. 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 전기를 사고 싶어. 그랬을 때 항상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돼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가진 반도체 움직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 반도체 움직임이 좀 더 갈까요?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흐름을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얘 기술적 반등 가격이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도 내가 이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그런 거를 볼 때는 항상 주가가 내려왔다가 꺾이는 자리 있죠. 그럼 이 꺾이는 여기가 1차 반등 가격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21일 평선하고 똑딱 맞춰져 있죠. 그러면 얘 그냥 시장에 급락 나오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12만 5천 원은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고점에서 저점 4등분 하면 답 나와요. 딱 했더니, 일단은 얘가 고점에서 저점 이 중간값이 얼마예요? 12만 6,500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2만 5천 원에서 12만 6,500원까지는 한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 13만 5천 원. 여기 매물도 많지만 한번 시장이 이런 대형주를 볼 때는 시장 안 움직이면 갈까요? 안 가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13만 5천 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달 시장이 계속 좋을 건가요?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어느 정도 좀 봐야 돼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12만 5천 원 거기까지는 한번 가겠지만 시장 좀 더 좋아? 그러면 13만 5천 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결국 13만 5천 원 가가지고는 비중이 47%예요. 그냥 이것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한 10% 정도를 손절 치는 거예요. 그러면 37% 얘는 그냥 내가 정말 몇 년 끌고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47%를 끌고 가면서 기회비용 잃고 맨날 그냥 볼 것인가? 아니면 이 10% 손절 친 거 가지고 손절 쳤더니 내 300만 원 손실이야?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2주에 한 번씩 야금야금 이번에 50만 원 벌고 또 2주 있다 또 50만 원 벌고 재수 좋게 한 방에 100 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었을 때 삼성전기가 올라갈 수 있을 건가라고 했을 때 그건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그 가격까지 본 다음에 거기서 다 팔 건지 아니면 3분의 1만 팔 건지 아니면 절반 팔 건지 그러한 것들을 좀 결정할 게 필요해요. 왜? 시장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절대 아니에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진짜 반복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 이 저점 깰까요? 당연히 깨고 내려가죠. 당연히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을 좀 큰 그릇 크게 한번 보면서 또 짧게도 대응하고 또 앞으로 뭐가 있을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우리가 좀 주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과 함께 그리고 시장의 흐름 당연히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죠.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면 13만 5천 원까지도 13만 원대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 짜짜루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여기서 접어보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 장에 대한 이야기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최덕규 전무님,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참 흐름 읽기 쉽지가 않은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혼자 하니까 숨이 가빠요.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여튼 2280에서 2300까지는 일단 기본 간다라고 보고요. 조금 좋으면 한 2350에서 2400까지 한번 또 열어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있는 이제 CPI 발표예요. 일단 전달이 8.3%였죠.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봤더니 8.1로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근원 물가예요. 근원 물가. 지금 제가 이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잠깐 날 듯 안 날 듯해요. 지금 지난번에 근원 물가가 아마 6.3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를 6.5 잡고 있어요. 즉 조금 더 근원 물가 올라갈 거야 시장이 지금 컨센서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근원 물가가 6.5 그 밑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최소한 더 빠지지는 않고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잘 보면 유가가 9월 달에 저점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10월 달 들어가지고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그 유가에 의해서 이번 달에 나오는 CPI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겠지만 이 안정화된 게 이번 달 유가 잘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가 90달러, 95달러 가면 다음 달에 있는 CPI가 더 골칫거리가 돼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상승 어쩌보면 다음 달에 있을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큰 손들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액면 믿고 그러지 말고 현금 올라갈수록 현금만 드세요. 다음 달 CPI가 오히려 더 큰 데미지 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3일 쉬고 오면 시장 제가 봤을 땐 뭐 그렇게 나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CPI 발표도 뭐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다음 달 충격이 나는 오히려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최특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좀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진단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도움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접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